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실업률 증가폭이 지난 5월부터 2달 연속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지역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실업률보다 높게 나오게 됐는데요. 조선업의 위기는 조선도시인 거제는 물론 통영, 고성, 진해 등 경남 지역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사이드는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 경남 경제의 돌파구를 전망해보는 특별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조선업의 위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보고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경남 지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대담에 함께할 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표 거제시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우조선노조 현시한 노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최말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박 수주량 세계 1위를 지켜오던 국내 조선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가 세계조선 빅3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의 선박 수주량은 중국, 이탈리아에 밀려 3위. 수주 선박은 27척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8% 줄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실적입니다. 또 이런 물량 저감 현상이 심각할 것이다. 결국은 이 치열한 헬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유가 등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고가 선박 발주가 뜸해지고 중국에 밀려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절벽에 처했습니다.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공격적으로 뛰어든 해양 플랜트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일부 선수금을 받고 건조를 시작하고 인도할 때 나머지 건조 대금을 받는데요. 조선 3사가 건조 중인 해양 플랜트는 모두 56기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인도가 연기됐거나 인도 유예가 검토 중이어서 유동성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플랜트 손실이 커지면서 5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부채만 18조 원이 넘었습니다. 대형 조선사의 부진으로 하청업체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어 근로자 임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다 보니 폐업 위기로까지 내몰립니다. 조선업 호황기에 세계 4위까지 올랐던 STX 조선해양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협력업체는 230여 곳. 이 가운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이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곳도 있어 협력업체의 줄도산마저 우려됩니다. 대금 지급하지 못한 금액 3천억, 포스트대기 대금 지급하지 못한 한 240억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예상되어진다. 정부와 조선업계가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조선산업의 위기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형 조선소들은 수주 절벽에, 그리고 STX조선은 법정 관리에서 아직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한표 의원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조선산업 위기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부분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었고 또 더더군다나 수주가 잘 안 되는 수주 절벽 이런 상태가 다 복합되어 있고 잘 아시는 대로 또 우리 해양 플랜트 수주를 통해서 저가 경쟁이 또 이루어졌었고 아무튼 이런 큰 손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 아시는 대형 조선 3사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가 총 50조에 달하고 특히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부채 규모가 7,30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기업으로 보면 도저히 어려운 그런 기업에 속할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조선을 주도해 왔고 앞으로 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한번 조선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경제라든지 혹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런 충격파를 최대한 줄이면서 조선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 산업 구조조정 및 자본 확충 계획도 발표하면서 약 12조 원에 가까운 그런 자본 확충을 이제 통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조선을 건강하게 잘 키우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도 땀을 흘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제일 어려운 힘든 부분은 우리 현지의 야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그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대우조선 해양의 우리 현시안 노조위원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자들께서 느끼게 되는 이런 그 고통 누구보다 심각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위기 정도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요? 예, 조선산업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산업 그 자체가 위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까지 전혀 수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에 발생시키는 분석하는 그런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와 채권단이 주도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즉 인원 감축과 설비 감축, 임금 삭감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일감이 사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형조선소와 대형조선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형조선소의 경우에는 경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판이나 세계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30개에 달하던 중형조선소가 6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조선소 또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반면 대우, 삼성, 현대중공업처럼 빅3라고 일컬어져 있는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는 사실 일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의 문제는 명확하게 있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투입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반면 일을 제대로 갑자기 일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는 급여가 30% 이상 실제 삭감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지역의 상권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까지 번져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말림 경상남도 미래산업 본부장님, 경남 지역의 조선산업이라는 의미가 거제라든지 통영이나 진해 이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을 경우에 경남 전체 경제가 위험해질 것이 또 나가서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준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계시는 조선산업 위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조선업 위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경제 현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금년 5월까지 이제 수출 실적을 보면 약 168억 정도에서 지난해 대비 214억이었거든요. 약 24%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 약 60%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동년 동을 대비해서 약 2.9%에서 3.9% 1% 늘어났고요. 실업자도 지난해 4만 9천 명에서 약 6만 9천 명 정도 이렇게 40% 정도 늘어날 정도로 조선업이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사실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 대형 조선사가 앞으로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선업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조선산업이 이 후방 효과, 연쇄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의 제조업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도민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우리 서민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거제 지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들어갔을 경우 급격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난해 조선업 적자는 대형 3사에서만 6조 원 규모. 조선업 종사자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조선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업종의 경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채권단은 사직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대형조선 3사는 자구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2,300여 명을 감축해 전체 인원을 10,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등 1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영 인원이 한 10,000명 수준이었어요. 매출 10조하고 영업이 거의 1조 가까이 내고 할 때에 조직이 가장 긴장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중공업은 조선 계열사 임원 60여 명을 구조조정한 데 이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희망퇴직 대상자는 15년 이상 일한 생산직 직원과 사무직 직원으로 모두 3천여 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임원 임금 반납과 1,500여 명 희망퇴직 등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사측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같이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노사 고통을 분담할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삼성중공업 노조가 조선 3사 가운데 처음으로 4시간 동안 파업한 데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도 사측의 구조조정 강행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조선대형 3사와 STX 조선해양 등 8개사 노조가 참여한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지난 20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을 두고 노사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산업의 이런 위기, 당장 구조조정 문제로 현실로 닥쳐오게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산업 현장에서 또 대우와 삼성 이런 빅2가 와 있는 경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런 노사 갈등의 이런 쟁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구조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시안 대우조선노조위원장님 굉장히 피부에 많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문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예, 구조조정 그러면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내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모색하면서도 오히려 제살 깎는 설비, 인력 등을 감축하는 그런 구조조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설비 규모는 약 20% 정도를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독거 수는 23% 정도 감소, 인력 규모는 30% 정도를 감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안은 해양 플랜트 부분을 포함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오늘날 조선산업의 위기는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과연 설비, 인력들을 감축을 해야 그 해답인지, 사업 재편 및 산업 계획이 진정한 어떤 의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네. 따라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산업 정책을 펼칠 때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재편 방법, 빅2를 빅3로 합친다든지 이런 무모한 설비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우조선 노조 그리고 삼성중공업 노사 협의체 여기서도 파업을 좀 잇따라서 결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부분적으로 또 파업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하지만 이런 조선 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노동자들이 파업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네. 그러나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임금을 깎고 일자리를 뺏고 설비를 감축해서 조선산업을 망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조선산업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처한 조선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바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성실껏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나 공정의 또는 품질을 맞춰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한다, 일자리를 축소시킨다, 시설을 줄인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기회를 더 줄 뿐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인 파업까지 동원해서라도 조선산업을 망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희망을 담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표 의원님, 네. 이 정부 쪽의 입장 또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잘 아실 분이라서 정부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현재 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다라는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파악하시기에는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제가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남해안 조선벨트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태풍으로 변해가지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네. 태풍 속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뭐 우리한테 닥친 이런 아주 그 구조조정의 태풍을 잘 견디고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또 생태가 복원되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오염 환경 이런 부분들이 또 정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기업 구조를 가지고는 이 현재 수주 절벽이라든지 또 글로벌 경제 침체라든지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와서 정부가 또 놓친 부분도 있고 적기에 구조조정이라든지 평상시에 쭉쭉 해왔으면 한꺼번에 할 필요도 사실 없었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와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정말로 이게 비대해진 몸을 가지고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 자체라든지 또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뭐 지혜를 자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수주 절벽이라든지 또 해양 플랜트로 인해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난 이런 상황에서 고용 유지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이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은 아마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이런 어떤 판단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현 위원장님도 뭐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이제 그런데 따른 적정 규모의 어떤 그런 구조조정 또 이런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설비 부분에서 뭐 일률적으로 20% 감축하고 또 폴로팅 도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정부에도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지 너무 잘라내면 일본이 예를 들면 70년대 혹은 80년대에 걸쳐서 조선업에 대해서 그냥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쫓아오고 싶어도 결국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와서 후회하고 그때 너무 과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조선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화랑일 때 우리가 절대 조선산업은 일본이라든 중국에 놓쳐서는 안 될 주력 산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남의 실업률 상승폭이 전국 최고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9%, 1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 실업률이 0.3%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하지만 대책 따로, 현실 따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항의를 벌였습니다. 노동자 월급 압류 웬 말이냐? 노동자 월급 압류 웬 말이냐?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7월 1일부터는 4대 보험료의 경우 체납이 돼도 압류는 못하게 됐는데 제도 시행 불과 며칠 전 압류가 이뤄진 겁니다. 9월 27일 날에 압류를 걸었답니다. 자기들이 그 3일만 더 늦춰줘도 솔직히 우리 임금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유예가 됐으니까. 또 다른 조선협력업체는 압류는 피했지만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건보공단이 금융권에 보험료 체납을 통보한 것입니다.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신용 불량 올려놨으면 그거 끝나본 거지. 그 압류 회전 하나만 은행에서 들어올 건데 이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현장에서는 시큰둥합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이어서
회사로서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어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유지금을 조금 신청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현금 들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돌아다니고 있죠. 이번 대책이 사업주 지원에만 집중됐고 실제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하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인 물량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고용유지금이나 실업급여 외에 대체 일자리 발굴과 전직 지원 등 실직자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이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이렇게 정부가 지정을 했는데요.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그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까 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런 그 반발들 그리고 비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이번에는 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그 각 분야별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저 노동계에서 하실 말씀이 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시안 위원장님. 예.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늦게나마 그렇게 지정되어서 뭐 다행스럽기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삼성노동자협의회와 대우선 농조합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이어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실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분들 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돕는 체계, 더군다나 더 근본적으로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일량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요청을 정부에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이 고용업종 특별 지정이 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이미 해고가 된 이후라든지 실직을 당한 이후에 사회 안전망이 가동되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되는 가장 제도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비롯해서 정부가 실업 대책을 많이 세워놨으니까 얼마든지 사람을 쏟아내도 괜찮다. 이런 방식은 실제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실업 대책이 아니라 실업되지 않을 정도의 노동시간 나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선업종 노조연대에서 크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정부와 국회와 또 이해 당사자인 노사정이 함께 만나서 필요하다면 학자들과 함께 전문적인 분석도 해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세워보자라고 오랫동안 호소해오고 있습니다만 단 한 차례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방송에 저희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혜택이 그 조선 빅3는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빅3라고 하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제외되고 대신에 이제 조선협력업체에 지원을 집중해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형 조선 그 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이 좀 못마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그 실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이제 실상들을 보면 소위 물량팀으로 일컫는 노동자들의 경우나 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는 지금 많은 도산을 겪고 실업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먼저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문제는 실제 그분들에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실제 실업 대책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빠르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다. 그것은 존소 소위 빅3로 일컫는 존소의 대부분의 생산 노동자들은 70% 이상이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당장 놓여 있는
그분들을 먼저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실업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을 동원하는 것이 정부가 바로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말림 본부장님. 예. 지금 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실제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도 경상남도가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속 대책들 상당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예,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협력업체들, 그다음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자금 문제입니다. 특히 자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자원을 평소에도 약 4,5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선 위기 사항과 관련해서 특별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418억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원 규모도 3억에서 7억으로 늘리고 지원 조건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한 처리 등을 이런 조건을 없앴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긴급 경영 안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우리 신보를 통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특례 보정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장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자금을 이용하는 이런 협력업체들에서는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당히 사실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돈의 12개 금융기관이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12개 금융기관장 같은 체계회의를 하고 간담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주 잔량이 있는 정상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조선 하청업체 위험군이라 해서 자금 대출이 제한된다든지, 그리고 특히 지금 진해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 금융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금융기관에서도 사실은 조선업 위기 사실은 맞습니다. 금융기관도 어렵습니다만 금융의 대출 문제, 그다음에 보정 문제를 정상적 대출과 보정 의무 범위 내에서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고용업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특례 보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기업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놓았습니다만 우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협력업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휴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나서 정부의 정빙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사후에 이제 받는 이런 어떤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협력업체는 당장 운영 자금이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특례 보정에 있어서도 신보라든지 기보의 보정 잔액이 없는 기업이라든지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한해서 특례 보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기업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특례 보정 지원, 그리고 이제 조선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들은 조금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을 찾아갔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그 조선협력업체들의 목소리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원한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의 경우 약 418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보면 49개 업체에 약 158억, 약 38% 정도만 이렇게 대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여신 업무를 이루고 있는 금융기관에 찾아갔을 경우에 담보라든지 어떤 신용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해양산업이 위험군으로 분류됨으로 인해서 매출이라든지 어떤 신용도 부분에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제한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에서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렵겠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조선업의 어떤 회복을 우리가 회복에 대한 노력을 이제 경주하는 입장에서 평상시 대출의 어떤 기준과
범위에 보정 범위에 따라서 정상적인 대출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한표 의원님, 네. 지금 이런 현장의 목소리, 네. 또 노조의 목소리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중앙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주셔야 될 그런 때인데요. 특히 조금 전에 우리 현시안 노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고용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에 좀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이 내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더 일자리를 지켜주고 더 늘려주는 것이 이게 아마 가장 기본이 되는 정부의 정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저도 정부에다가는 그렇게 또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쩔 수 피할 수 없이 예를 들면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적어도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계 유지는 할 수 있도록 다른 직장을 가질 때까지 어떤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 6월 30일 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선업종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또 고용위기 지역 선포라든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든지 이런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한 두 가지 제도인데 하나는 고용위기 지역 선포는 대량 실업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성격상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발표를 하셨는데 고용부 노동장관께서 대체로 한 7,8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여기는 조선업체 6,500여 개, 그다음에 사내 협력업체 한 1,000여 개, 조선 부품을 생산하는데 50% 이상 생산하는 그런 업체 약 한 400여 개, 그래서 모두 7,8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또 근로자 약 13만 8천여 명이 이제 그 기본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 의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빅3라고는 소위 현대 또 우리 대우 혹은 삼성 요 빅3는 이번에 제외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갖고 있는 일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직은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에는 우리 이제 협력업체라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 물량팀이 또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근로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안정된 그런 그분들과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이따가 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9월경에 이런 분 같이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소에서도 같이 일했던 분들 한 분이라도 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을 좀 이제 단축시켜서 같이 나누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임금도 조금 줄여서 조금 그걸 가지고 우리 협력업체들 직원들한테 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일자리를 이제 지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근본적은 그렇게 하고 도저히 그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쓰는 이제 수단이 이제 실직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정부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맞춤형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푹 자르고 또 거기 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차원을 떠나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아주 정밀하게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 경제에서 70% 비중을 차지하던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소 근처의 한 식당입니다. 조선소 직원으로 꽉 차 관광객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몇 달 만에 매출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냥 밥만 잠깐 먹고 간다든지 밥 먹는 것도 그냥 구내식당이나 돈 쓰는 것 자체를 많이 이제 겁을 내죠 일단. 부동산 경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 24곳 중 14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남았고 다세대 주택 빈방도 늘어 월세가 30%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쓰리룸이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가 되었는데 1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실제 거제 경실련 조사 결과
최근 석 달 동안 다세대 주택은 도심 외곽에서부터 공실률이 높아지고 식당과 주점은 도심에서부터 폐업이 늘었습니다. 실제 매출이 40%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휴 폐업 업소 수가 작년 한 해의 숫자의 50%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원룸 160여 가구를 소유한 50대 부부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70억 원을 들고 잠적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입자 100여 명은 대부분 인근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전 재산인데 이거 여기서 뭐 이사를 어떻게 가겠어요? 빚내가지고 가야 되는데 빚내서 집을 얻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조선업 위기에 대비해 근로자뿐 아니라 가정경제 위기에 대처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민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는 또 자영업자라든지 소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하반기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침체한 지역 경제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 경기 침체 이런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말 막대한데요. 화면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그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시장 경제가 당장 내려앉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한표 의원님, 네. 거제가 지역구시니까 지역민들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극찬하는 목소리가 많으시죠. 네.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주신다면요. 우리가 IMF를 또 겪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도 조선업이 이제 잘 때 가지고 뭐 지나가는 개가 많은 새를 물고 다닌다 할 그런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피부로 느낀다. 그다음에 통계치로 봐서도 또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자재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30% 정도 또 하락하고 물론 우리 거제 예를 들면 원룸 공실률도 6.6%에서 4월 달에 9.0% 작품제 줄어들고 우리 신차 판매도 한 20% 줄어들고 또 체불 임금도 한 200억 가량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통계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게 경기가 좋으면 뭐 또 다음에 나오는 뭐 이제 금융이나 혹은 또 자금으로 또 뭘 하지 싶지만 이게 어려우니까 전부 다 또 이게 호주머니를 또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조선소와 관련해 가지고 그 가족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주머니를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닫아버리니까 더더욱 이 여파가 다른 이제 우리 일반 뭐 식당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미치죠.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우리 현시연 위원장님. 거제에 지금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피부로 느끼시는 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근로자들 이전하고 지금 이런 그 조선 위기 오고 난 이후에 이런 소비 행태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는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산해하청 및 관리기술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금 삭감이 가혹하리만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임금 삭감을 못 견디고 거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만 보더라도 작년 2015년 말 대비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8,000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력업체 노동자, 산해하청 노동자로 일컬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가장에게 20%에서 30% 정도를 혹독하게 임금을 깐다든지 삭감한다든지 또 관리직에게는 10% 정도 임금을 삭감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는데 어떻게 지출을 더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 임금이 평균 적게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줄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출을 할래 할 수가 없죠. 더구나 최근에는 어떤 뭐 식당이나 이런 외식보다는 자녀들의 학원비까지도 끊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소상공인들께서는 대부분 30%에서 50% 정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폐업하는 사태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지방청 같은 곳에 폐업률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급날 정도로 실제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정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적당한 임금의 보장, 또 인상률을 유지해 줄 때에 실제 건강한 소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다. 최근에 그제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조선산업에 걸쳐 있는 노동자들이 약 70% 정도 달하는데 임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실제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말림 본부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그 조선산업도시에는 그 수익 감소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이런 그 경기 침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조선산업도시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우리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상당히 성장률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도 같은 경우는 70년도, 80년도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약 40년 정도의 지속적인 이렇게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기계 산업을 보면 그동안의 성장률이 약 15% 정도 평균적으로 되다가 지금 현재는 23%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율도 기존에 한 35%에서 지금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뭐 기계 산업 전반이 경쟁력 차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대비 약 83%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대비해서도 기존에는 2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났습니다만 지금은 약 1.2년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기계 산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어서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에 우리 도가 5대 성장 동력 산업을 이렇게 뭐 항공산업, 나노산업, 그다음에 항노화산업 등 5대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쭉 펴왔습니다만 지금 조선업 경제 위기 이후로는 더 급격한 이런 지수상의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종합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고요. 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약 15%, 20% 정도 이렇게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이제 소득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이 소비 심리 지수도 약 3% 이상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가계 대출은 우리 돈의 가계 대출이 약 한 48조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다 전국적으로 약 8%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는 것이 약 11%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어떤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거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뭐 매출이라든지 어떤 전통시장 마트 매출이 25%, 30%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인원수도 지난해 대비해 약 50%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경기가 사실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그 경기 침체 문제 정말 갈수록 심각해진다라는 게 정말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그 조선산업의 위기 상황, 그리고 또 이런 그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이런 한계점들 여러 가지로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대책을 좀 그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인데요. 이런 경기의 침체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현실적으로 닥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소비 진작,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대책들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학표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기보다도 내 기업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집도 줄이기도 불필요한 것은 또 이렇게 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형태가 뭐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난 상황에서 이게 슬기롭게 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뭐 대우조선이든지 삼성중공업이든지 우리 현대 중공업이든지 이 개별 회사에서 꼭 살아남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이 자구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어떤 구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거꾸로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지금 계속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정말로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조선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D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나 정책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어떻든 이제 우리가 그 조선산업과 함께 또 다른 이제 어떤 의미는 뭐 관광산업이라든지 우리 대체 산업으로서 많은 예산과 또 앞으로 방향도 같이 좀 그런데 지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선과 관광이라는 양날개를 통해서 또 다시 지역 경제도 활성시키고 국가 경제도 이바지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번에 8월 달에 또 저희들이 뭐 지금 7월 26일 추경을 정부에서 국회에도 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서민 경제하고 또 우리 조선 경기를 비롯한 이게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그 추경 예산이 좀 편성될 겁니다. 듣기로는 약 전체 한 1조 원 가량 규모 중에서 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되 한 1,00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넣어서 이를테면 뭐 관공선을 빨리 발주한다든지 행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중소조선소들도 일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정부에서 아마 8월 달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종합적인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아무튼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선에 의존해 있는 조선의 기대를 많이 걸고 기대고 있는 우리 각 이 지역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많은 그 지원과 또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비를 좀 잘 좀 넘겨가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현시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노동계에서 바라보는 조선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줄이는 것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인적, 물적, 기술적 투자를 통해서 조선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내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 간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세울 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속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경영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과거 조선산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스웨덴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선산업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제일 먼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삼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역의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지역 경제를 유지할 건가를 머리를 맞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말미에 조선소의 눈물 이러면서 크레인을 대한민국으로 사온 그런 사례만 계속 부각시키지 사실은 가장 조선산업이 어려웠을 때 가장 모범적 케이스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호 이해 대상자들을 모아서 정부가 나서서 대화를 끌어나가고
대안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어떤 수준의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그 반면 쌍용자동차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술 유출을 우려하면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그렇게 강하게 저항해왔음에도 정부에서는 해외 매각을 강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어 갔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순환 휴직이라든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하자고 노동조합은 요청했었는데도 단 한마디 대화를 응하지 않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강행해서 노사 간의 마찰이 일어났고 평택 지역의 경제에는 붕괴의 일로에 발생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보고 있는 그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지역 경제 그리고 또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돌파구를 좀 열어야 한다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말림 본부장님 어떤 대책입니까? 지금은 위기를 어려움을 그냥 극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 설계 엔지니어링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를 들어보면 2018년, 17년, 18년 되면 유가가 $60, $70 정도 되면 발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조선업도 구조조정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공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성 관리, 품질 관리 등에서 이 체계화되고 시스템된 집적화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품 기자재 업체와 그리고 중소조형 조선업체 그리고 대형 조선사들이 역할과 특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된 데서 모든 사업들이 선조 이제 새로운 선박을 만드는 데 뛰어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물량이 가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방법, 역할의 어떤 분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지금 다 위기인데 해양 플랜트 산단이 무슨 필요가 있나고 이렇게 하지만 위기일수록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도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제에 중심으로 한 이제 조선업종이 집중된 지역은 사실은 산업의 다각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8월달 정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마 산업조정 촉진 지역이라는 이런 어떤 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선업을 기반을 해서 뭐 해양 내재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다든지 관광 산업으로 활성화시켜서 조선업의 비중과 다른 산업의 비중이 이렇게 동시에 갈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산업, 조선산업, 항공산업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ICT 산업과 융합을 시켜서 경쟁력과 첨단화를 시키는 것도 앞으로 우리 도와 그리고 기업이 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의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선산업과 경남 경제를 걱정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앞에서 아쉽게 말씀을 못하신 부분들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분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한표 의원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죠. 저는 이번 이 과정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주영 전 고 회장님이 맨몸으로 영국에 뛰어가셔서 500원짜리 지폐 속에 놓여 있는 이수신 장군과 거북선을 가지고 조선업을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그 초심을 우리는 다 잃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근로자 그다음에 또 우리 지휘부 우리도 시민 우리 모두가 그런 초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 조선업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절대 우리 조선업은 버릴 수 없는 정말로 사형산업이 아닙니다. 주력산업으로 다시 또 발돋움하고 또 이 조선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애화 획득이라든지 고용 또 창출이라든지 또 기술 집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도 독촉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현시안 대우조선 노조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상도민 여러분, 조선산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더욱 힘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역 경제가, 거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 재편의 방향으로 고민하듯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병하는 또 대우조선의 특수선 분야를 분할 매각하고 대우조선을 해외 매각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거제 경제가, 경상남도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선산업을 살리는 정책에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마무리 발언이셨는데요. 자, 우리 끝으로 최말림 경상남도 미래산업본부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특히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걱정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위기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도민 모두가 나서서 같이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우리의 산업 경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업 정책 분야에 더 많은 고민을 우리 도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업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분야입니다. 이 어려움을 도민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조선 산업의 위기 상황, 현재 상황 잘 분석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경남의 지역 경제, 그리고 또 우리 노동계가 갖고 있는 그 고통, 그리고 또 정치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대책과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 들어봤습니다. 현재 당면한 큰 어려움을 다 담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번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토론에 참석해서 수고해 주신 거제 김한표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 현시안 노조위원장, 경상남도 최말림 미래산업본부장, 자,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과 경남 경제를 주제로 한 특집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